정도 단독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평화파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한대건이고요. 2017년 3월 18일 18일입니다. 18일이나 숫자만 들어가면 이렇게 기분이 좋지. 3월 18일 토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7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9경주 시작했습니다. 구경주입니다. 좀 프로포즈는 지난번에 전개를 좀 잘못 풀었죠. 전개 잘못 풀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7번 마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마중물은 앞에 사실 나쁘지 않고요. 7번 넣고 4번, 8번, 12번. 12번, 5번, 7번, 5번, 12번. 서울 제7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 나스. 7경주입니다. 저는 압도적인 추기라는 겁니다. 1번 나스카 프린스. 이게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뭐 상황별 상태가 무난해요. 경기를 잘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 1번 놓고 9번 주력. 9번, 바깥쪽 1번, 나스카 프린스. 그 뒤를 따르는 5번. 대가리가 쪼가질 것 같아. 제가 가끔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죠.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이런 날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가진 스트레스로 인해서 시민성 스트레스 뭐라고 병원에서 그러는데 쳐 못 알아듣겠고. 어쨌든 안 좋대. 그래서 판자를 몇 개를 먹었는데 이렇게 안 났네. 제가 오늘 좀 목소리가 좀 작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 좀만 세게 얘기하면 대가리가 울려갖고 머리가 울려서 좀 고상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상하게 얘기 안 해갖고 입에 걸레를 물고 다는 것 같아. 내가 봐도 내가 하도 욕을 많이 하니까. 저 평상시에 욕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입에 걸레를 물은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게 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갔다 왔고요. 예. 그냥 취재는 저희 생활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들어갔다 왔는데 오늘 조금 늦발했어요. 저희 집이 일산인데 잠깐 몸이 좀 너무 안 좋으니까 어저께 좀 제가 늦게 들어갔거든요. 수요일 날은 워낙에 일을 좀 많이 하니까 좀 늦발을 했는데 그래도 건져올 건 다 건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재리 교수가 조교중에 낙마를 했어요 오늘. 그래서 그 마필이 이제 29조의 킹카프로더라는 마필인데 결국은 폐마가 됐습니다. 마필도 폐마가 되고 조재리 교수들은 부상이 좀 심해서 오랜 기간의 공백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한 달 정도? 길면 한 달 정도? 아마 확실한 거는 제가 조재리 교수 병원에 가보든가 해서 알려드릴 것이고, 그래서 29종 마필들의 전혀 기승을 못하죠. 조재리 교수가 예정에 됐던 마필들도 전혀 기승을 못하게 됐습니다. 다치지 말아야 되는데. 참 다쳐서 안타깝습니다. 조재리 교수도 빨리 좀 쾌차했으면 좋겠고. 또 뭐가 있죠? 칼슨? 칼슨 기수가 고고로 돌아갑니다. 3월 28일 날 돌아가니까는, 이번 주까지 기승하게 되죠. 칼슨 기수가 이번 주까지 기승을 하고 돌아가는데, 말을 안 타요. 조교만 해놓고 말을 안 탑니다. 떠나가는 거죠. 타기도 귀찮고 이제 하니까는 지가 조교만 해놓고 가는 것 같고. 정확하진 않아요. 항공바사에서 뭐가 좀 걸려 있어서 말을 기승하지 못하는 건지. 조교는 했거든요. 일주일 내내. 근데 말을 못하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가 조교해놓고 안 나올 거면 조교할 일이 없었을 텐데. 아마 마사회의 어떤 제재에 걸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 역시 알아보지 못했지만 칼슨이는 떠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딴 거 뭐 있죠? 몇 가지 오늘 얘기하려고 메모를 해놨는데 이 대가리가 아픈 날은 길게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다 쏟아져 나오지가 않아. 참 그러네. 나 오늘 참 재밌는 얘기도 많이 갖고 왔는데 중간중간에 생각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오늘 경마의 내용이겠죠. 자, 한대건 착실히 준비했습니다. 자, 한대건 음담패설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승부처 4경주, 5경주, 9경주, 11경주 4, 5, 9, 11 이렇게 4개의 승부처를 선정해 봤고요. 제주 경마는 4경주와 6경주 승부하겠습니다. 4, 5, 9, 11 특히나 9경주는 한대건의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 요즘 이 초특급 더버가 메인 승부처가 계속 어긋나니까 쪽팔려서 얼굴은 못 들고 다니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안 될까. 하여간 죄송하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일반 경주 아무리 마치고 해봤자 영양가 없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일반 경주도 다 적중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승부 경주에서 메리트를 못 드리고 있으니까
저 역시 좀 창피하고 여러분들한테 송구스러운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더욱더 한번 집중을 해서 이번 주 내가 한대건이 한번 믿어봤더니 성과가 좋더라라는 얘기 들 정도로 착실하게 준비했으니까 기대들 해주십시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4, 5, 9, 11. 자, 출발해볼까요? 첫 번째 순서. 자,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 직접 만나봤어. 출발하겠습니다. 자, 한동안의 특급 주제, 직접 만나봤어 코너를 출발해볼까요? 오늘은 좀 특이하게 기수들을 한 3명씩 나눠서 해봤어요. 제가 이제 직접 만나봐서 코너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런 건데, 뭐, 많은 기수들을 만나긴 하지만, 그 많은 기수들의 얘기들이 진실일까 아닐까를 저 역시 구분하기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게 노하우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100%다 모든 기수들이 저한테 진실을 얘기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기들도 숨기고 싶은 게 있을 거고, 뭔가 얘기를 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것도 있겠죠. 저희가 왜 구라 정보냐, 한대건이 네가. 제가 항상 취재를 들어갔을 때마다 모든 조교사나 기수들이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구라가 있다. 그래서 제가 구라 정보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까지 제가 좀 솎아내고 말씀드린 게 옳은데, 자꾸 이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그냥 제가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 의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주바의 능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100% 신뢰를 하십시오,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라, 기수들은 조결해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한대건이 쟤는 또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럼 이만필 능력이 이 정도 되는데, 그래, 뭐 한번 투자해보지. 이런 생각들을 자신만의 어떤 결정력을 여러분들 한번 발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는 굉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아마. 지금 당장은 몰라도, 그 마필이 한 번 언급되고, 2번 언급되고, 3번 언급되고, 그런 순간이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관심 있게 쳐다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경마력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절대로 모든 기수나 조교사들이 진실만한 얘기하지는 않는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제가 전해드릴 때도 나는 기수가 좋다 해도 못 믿겠다라는 마필도 몇 마디 있었죠. 그런 것들도 많이 참고해 보십시오. 자, 직접 만나봤어 코너. 첫 번째 순서는 2차 경기였습니다. 1경주에 출발하는 마필이죠. 온마 정한 킹덤. 자, 2차 경기 기수는 1번마 정한 킹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 이 정한 킹덤은 데뷔할 당시만 하더라도 주행검사 이후에 양털 코골레를 하죠. 그러니까 고개가 높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고개가 높은 모습이 있었고, 순간적인 반응은 좋아졌는데 선입권 가담을 됐을 때의 채찍을 동반하니까 약간 좀 거리 묻어지는 모습이라서 좀 다듬어줘야 되나 했더니, 의외로 데뷔전 때에는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중위권에서 올라오는데 채찍을 대서 그렇죠. 탄력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2월 18일 날 상당한 인기 몰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최외곽 게이트에서 발주를 하게 되죠. 최외곽 게이트 발주를 해서 안 보입니다. 계속 안 보입니다. 계속 안 보이다가 나중에 재결 코너를 보니까 3, 4코너에서 바깥으로 기댔고요. 결선 전방에서 안쪽으로 기댔습니다. 그래서 인기 2위였긴 했지만 거의 꼴찌를 했죠. 성적 자체가 안 나왔고, 뭐 카메라에 잘 안 잡혔기 때문에 구분이 좀 안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주행 지정을 받게 됩니다. 주행 지정이라는 것은 경주 중에 악벽을 보여서, 야, 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주행검사 봐. 주행 지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행 지정을 받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밀지 않아도 선두권 가담되고, 뭐 시종일관 제어해도 탄력 자체도 나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행검사는 껌이지, 뭐 이런 식으로 뛰었었죠. 그래서 제가 이철경 기수를 오늘 만나봤는데, 이런 거죠. 이철경 기수의 얘기는 겁니다. 정한 킹덤이 왜 직전 경주에 그렇게 무기력하고 막 기대고 지 멋대로 뛰려고 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아직은 어리고 망아지 티가 남아있어서 좀 지멋대는 경향이 있다는 거. 이게 답입니다. 이철경 기수의 답변은 그렇었고요.
물론 이 마필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지금 현재 조교 상태는 양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거론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요. 그 주행 재검 때의 모습을 원래 정황킹덤의 모습이라고 봤을 때 이초영 기수의 생각도 그런지, 그리고 아직까지도 망아지 태는 남아 있는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초영 기수는 뭐 시원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이 마필이 아주 좋은 마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은 있고 자기 밥벌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또 주행 지정 이후에 마필의 걸음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1경주에서 이 마필의 편성을 보니까 이 정도면 뭐 정황킹덤이 선행까지 주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물론 주행 지정을 받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좀 불안감은 없잖아 있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도 경주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본 정황킹덤은 반드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철경 기수 1경주의 오마 정황킹덤 관심 있게 지켜보십시오. 자, 두 번째 직접 만나봤서는 바로 하정훈 기수의 4경주의 7번마 고센입니다. 제 승부처이기도 하고요. 한대건의 승부처입니다. 4경주가. 이 7마 고센이라는 마피를 보면 참 별거 없죠. 보여준 걸음도 없고 여지껏 얘가 뛰었나? 여러분도 잘 구분도 안 가실 거예요 아마. 개편성에 나와서 성적도 안 보였었고 살도 플러스 12kg씩 찌기도 하고 계속 좀 체중이 불었죠 이게. 그래서 괜찮아지는 건지 아닌지 참 애매모호한 걸음을 보였던 경우가 많아요. 능력마다 없는 경주에서. 그래서 이 마필의 평가가 참 애매했는데 편성은 참 잘 맞았습니다. 4경주 자체가 좀 기복마들의 편성이기 때문에 이 경주 자체를 제가 편성표로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고센이 어디 나온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하정훈 기수를 만나서 이제 고센에 대한 단순히 고센이 지금의 조교 상태가 어떠냐. 지난번에 좀 올라오는 것 같던데 좀 더 나간다는 맛은 없더라. 밋밋하더라 했더니 조교 때에는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필이 둔하고 아직까지는 좀 결정력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직전 경주 이후에 조교 시에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정훈 기수도 고센을 거는 기대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권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나중에 바람이 좀 불긴 하겠지만 실제로 고센은 아주 능력마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제가 승부처인 4경주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마 고센, 하정훈 기수의 고센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정훈이는 참 착해. 근데 입이 걸어 얘도. 입이 걸죠. 어쨌든 간에. 자, 세 번째 직접 만나봐서 코너는 구경주에 출장하는 시음마 축하입니다.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사실 이 축하는 제가 지난번 경주 때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던 마필이에요. 이 조교 때의 변화가 굉장히 컸었고요. 그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는 선전을 해줄 줄 알았던 경주였었는데 이 브룩스가 선전을 하면서 이 축하의 주장마권이 좀 아쉬움을 남겼었죠. 이 축하는 항상 전개는 나쁘게 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결정력이 없었던 모습이고 약간 좀 컨디션이 꺼졌던 모습을 보였었죠. 이현정 기수가 프리 기수가 되기 전에 50조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축하의 데뷔전과 함께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마필입니다. 모처럼 만에 임기영 기수가 없으니까는 이현정 기수의 손에 들어왔어요. 시간은 좀 지났지만 축하에 대한 말에 대한 습성을 잘 알고 있고 이 마필이 조교 때의 모습도 상당히 좋다고 해서 저는 관심권에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제가 이 구경주 역시나 저의 승부처입니다. 한대건의 철도급 메인 승부처, 더버가 메인 승부처인데 저도 12번마 축하는 관심권에 가져가는 마필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현정 기수가 얘기를 하면 좀 그래. 뭔가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현정 기수는 좀 여우 같죠. 예. 뭔가 명확한 것 같으면서도 또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까꾸로 이건 안 된다고 했는데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그거는 의도적인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의도적인 건 아니고
뭐 마필이 경주를 하면서 상당히 잘 풀렸던 경주도 있다 보니까 그 레이스를 잘 푼 이현종 기수가 잘 탄 거지 뭐 대놓고 자로 깔려고 그랬던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현종 기수의 능력이겠죠. 똥말도 끌고 들어온다면은 저 능력으로 열심히 빨아주겠습니다. 열심히 잘 타주길 기대해 보겠고요. 이현종 기수의 구경주에 시험화 축하 많은 관심 가주셔도 이번만큼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직접 만나왔어 코너 정리하고 토요일 경마 1경주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예, 이거는 그냥 맛배기. 맛배기. 횟집 가면은 죽 나오잖아. 예, 죽같이. 안 나오나, 요즘은? 나오지 않나? 예, 죽 나오면은 죽으로 먹고 속 한번 달래잖아. 예, 이거는 속 한번 달래드린 거고요.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현장에 가셔서 재미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열마리 PD에 출전했고요. 흥조리 1000m. 국내 6등급 경주지만 참 말은 없는. 예. 원래 이 월말 경주를 앞두고는 이런 편성들이 많이 짜지죠. 좀 비슷비슷한 개편성 짜지는데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오막 정한킹덤이 여전히 출전을 합니다. 오막 정한킹덤 저 역시 뭐 충막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후차권도 우열이 드러났죠. 뭐 사우마 사이언 미사일 발주는 안 돼. 이게 워낙에 밀어도 안 나가고 느린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올라올 말이 없어. 취임력을 가진 말도 없고 그나마 이번 다이스킹이 선입권 전개가 되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리드킹과 하얀 민들레의 경주에서 이 사마신의 차이가 날 때의 모습을 보면 이 말도 정말 직선 한 발에서는 걸음으로 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 발 싸움에서 사이먼 미사일에게 덜미가 잡힐 소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3파전 양상으로 배당판은 흘러갈 것 같고요. 2번, 4번, 5번 이 세 마리 안에서 끝이 나는 게 좀 맞다고 보는데 안 터져. 무조건 터지는 걸로 뭐 가져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사이먼 미사일의 이동 기수 만나봤지만 마필한테가 원체 좋아서 이 정도에서는 이동국 기수가 2017년 들어서 상금을 벌었나요? 제가 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아마도 못 벌었던 것 같은데 이걸로 한번 이동국 기수도 멋지게 한번 상금벌이 해서 코를 좀 뚫었으면 좋겠습니다. 코 뚫었다는 표현은 모르나? 우리 카드 칠 때 코 뚫었어 이렇게 하잖아. 처음 먹으면. 아, 너무 전문 용어인가? 어쨌든 그래. 뭐 정한 킹덤을 충마로 세워놓고 사이먼 미사일 요거 한 방. 5번, 4번, 2번, 뭐 3번 막건 방어.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다른 거 뭐 설명할 게 있나? 1번 시스포마 위너는 나아지겠죠. 나아지긴 하겠지만은 걸음발 자체가 좀 그렇고. 3번 퀸드리머는 사실 윤태혁 기수가 조결했어요. 이기혜 기수가 기승을 하지만. 오늘 태혁이 만나봤는데 윤태혁 기수는 뭐 자기가 좀 만져줬다고. 그리고 이마 비일이 52.5다 보니까 자기가 기승을 못하는 건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방송에서 드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한두 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6번, 7번, 8번 별거 없고. 그만 인키타투스? 네, 이거는 지용훈 조교사가 만나왔는데 이 잠정 치료를 좀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출전 주기가 길었는데 아직은 제 컨디션이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영향가 없어요. 네, 근데 배당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 5번, 4번에 5번, 2번이 대길인가? 한번 배당판 유시 한번 보시고 5번, 4번 주력. 5번 놓고 5번, 4번, 2번, 3번 맞건? 이러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올라온다면 1번만 시스포마 위너가 3번 맞건에 2번 맞건이 되지 않을까. 배당도 없어. 뭘 뚫어지게 쳐다봐. 몇 배 나올지 모르겠어. 현장 가서 한번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경주리 1000m 공략한 6등급 경주고요. 9마리 안피디에 출전했죠. 오늘 모처럼 만에 우리 형철이 형 봤네. 형철이 형은 항상 패션이 똑같습니다. 기수협회 들어올 때 저격 끝나고 긴 가방 하나 메고 이쪽으로 메고 넓은 가방이에요. 그 고등학교 애들 메는 가방. 우리 때 고등학교의 가방. 이렇게 가로로 메갖고 하나 몇 대 외워야죠. 마스크 하나 쓰고 그러고 들어와요. 이 형이 골프를 굉장히 좋아해요. 골프 쉬는 동안에 골프 많이 쳤나 모르겠네. 대면 하죠. 네, 솔직히 뭐 기승정지를 당하고 돌아온 기수기 때문에 면허정지를 당하고 말조심도 해야 될 거고. 형철이 형이 의외로 인간적이에요. 네, 만나보면은.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또 얘기도 하고.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노장 기수고 후배 기수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김기백 기수처럼 그런 모습을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은 오피스 우먼에 지금 기승을 해요. 지난번에 돌아와서 이제 기승을 해봤는데, 이게 바닥 취입마입니다. 전형적인 바닥 취입마죠. 워낙에 느리게 올라오다 보니까는 그 취입에 대한 타이밍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 거지, 이 정도 편성 자체로는 상당히 약합니다. 뭐 능력마라고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 단 한 마리도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 선두권을 이끄는 마필조차도 지구력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경주거리가 1000m라는 부분이, 이 호흡기가 짧으면 1000m 쓸 수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언제 올라올지 그 타이밍 싸움에서는 좀 걱정은 되지만, 이 마필이 그렇게 느린 마필이 아니에요. 사실 이만큼 빠른 마필도 없어서 한번 승부의지를 가지고 한번 밀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설마 오피스 오먼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고요. 뭐 충막감은 3번마 소아라 천지가 되겠죠. 12월 23일 날 KT 이탈 이후에 좀 들리는 모습으로 주행 검사를 통과를 했고요. 주행이 매끄럽지 못해, 애가.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면 정신 못 차리고. 1월 15일 날 경주에서는 결선선 직선줄에서 안쪽으로 기대면서 꼴찌했습니다. 탄력도 없었고. 자, 그런데 이런 마필이 어느 날 갑자기 뛰죠. 48조의 스타일인데, 편성을 잘 만났었고요, 지난번에는. 발쪽 이탈도 느리지 않았고, 선두권 가는 데에서 자꾸 움찔거려요, 애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겁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답보 변환이 안 되니까 움찔거릴 수도 있는데, 이 경주 중에 움찔거린다는 게 좀 치명적이긴 한데, 의외로 또 탄력은 있어서 끝끝내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편성은 굉장히 약했었죠. 뭐 볼드나이너, 보온사란, 장산제패, 대장박을 제외하고서는 뭐 다들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 같은 마필들, 현 등급에서도 쉽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마필들의 좀 기복마들의 경주였기 때문에 소아라 천지가 뭐 대단했다 이렇게까지 평가는 못하겠지만, 이번 경주는 소아라 천지 입장에서는 뭐 조아머니가 심하게 밀고 나오지만 않는다면 선행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조아머니가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2상 3선에서 압박을 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나마 3번마 소아라 천지가 가장 충막감으로는 좀 안정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1번마 골든 미사일, 제가 언젠가는 항구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항구라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러다가 내내 뛰면서 걸음 늘렸다가 어느 날 걸음을 보여주다가 나중에 인기만 되면 그때서야 맞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리죠. 발주가 좀 느리고 매번 쥐어짜는데도 불구하고 걸음이 생각보다 올라오진 않아요. 지난번에 인코스 파고들면서 걸음을 보였고 꽤 올라왔다라고 보여지지만 편성은 워낙에 약했죠. 뭐 골든 미사일이 나가는 편성 자체가 얘한테 적합한 편성을 골라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강자들은 없었다고 보면 돼요. 강자들은 없었고. 그래서 이러한 나피들은 발주한 이후에 바닥으로 쓸리죠. 1번 게이트가 의외로 그냥 자꾸 들어서 꼴찌에 가 있을 소리가 높기 때문에 유리한 건지 어떤 건지. 뭐 이철경 기술은 컨디션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믿음감을 주는 마피는 사실 아니죠. 이번만 이대로 말은 괜찮다고 하는데 주행 심사를 받았죠. 1300m를 1분 30초대로 통과하면서 출전 정지 2개월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재주행 검사를 받았는데 주행 검사 보니까는 전혀 뭐 나아진 게 없던데 채찍 맞고 대도 뭐 안 뛰고. 근데 우리 김태훈 기수는 나아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조교를 해본 사람이 나아졌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는 뭐 쳐다보고 싶은 마피는 아니고요. 3번 민들레 축제 이혁기수 못 만났고요. 5번 두루가 이것도 문생에서 못 만났는데 두루가 이것도 참 진상이에요. 매번 인기마로 팔리고 선입권 전개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보이는 마피인데 말이 좀 안 튀네. 솔직히 5번만 두루가를 놓고 할까 3번만 소아라 천지를 놓고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편성을 잘 만났기 때문에 뭘 안 될 건 없는 마피이기 때문에 편성은 좋죠. 3번 5번 5번 3번 그 밖으로는 끝날 소지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변이 나온다면 할마 오피스 5번 1번 골든 미사일인데 두 마필 일단 워낙에 취입 타이밍이 느리다 보니까 그걸 잡아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3번 5번 5번 3번 대길이야. 뭐 있어? 7번만 우승일기는 순발력은 있는 것에 비해서 발주가 좀 나오죠. 근데 선행을 가도 워낙 걸어가는 마필이고 6번만 조항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뭐 될 게 없어 별로. 편성이 분할이 되면서 이따위가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분할된 경주죠. 슈마트파전에서 경주가 깨지면서 재미없어요. 3번 5번 5번 3번 8번 1번은 뭐 3복이나 아니면 복승식도 배당 나오면 3번 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상경주입니다. 상조리 1000m 10마리 앞이들이 주전했고요. 완전 개 진상 견주죠. 이건 진짜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일단 인기만으로 팔리는 이번 볼드나이너. 데뷔전 때의 모습을 보면은 3차를 갖다 댔다고 이렇게 심하게 인기가 실리고 있는데, 주행검사 때에도 솔직히 발주 틀어지고, 최후미권 전개에서 그냥 심하게 밀고 올라왔던 거리밀에서 전혀 눈여겨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인기 11위까지 떨어졌을 것이고요. 2월 12일 날은 발주는 느려, 여전히. 그냥 계속 느려. 호미권 질주하고, 막 인코스 막 비집고 들어와서 막 채찍대고, 억지로 올라오는데 3창을 되더라고. 그랬더니 인기마야. 아, 과연 이게 인기마로서의 능력을 발휘해 줄까? 어차피 느리거든요. 어차피 느려서 바닥에 누워있을 텐데, 좀 그런 면을 본다면 좀 걱정은 되고요. 일본 남원키는 주행검사 때에는 뭐 실전처럼 경주를 치렀었고 계속 불합격이 됐던 마필이에요. 좀 골맞기가 좀 많이 있어서 걱정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3번 루비버키는 안 되고, 3번 리틀윙. 만나본 김용곤 기수는 딱 500m만 뛰는 느낌? 뭐 그렇게 뛰어왔죠, 리틀윙은. 그래서 이마필에게는 정말 경주의 조건이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선행을 주도할 수도 있고, 경주거리도 1000m고, 계속 1300을 뛰면서 걸음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모처럼 만에 레이스 편성을 잘 쓴 것 같아요. 리틀윙의 입장에서는 선행까지도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능력이 안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지구력이 부족해서 걸어간다고 하는데, 걸어가도 올라오는 마필들이 못 오면 버티는 게 경마죠. 그래서 한번 리틀윙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머 컬러즈키는 안 되고 있고, 뭐 운소. 지금 진격의 레이스가 참 그렇네. 변화가 없네. 이거 한두 번 더 지켜볼게요. 뭐 안 될 만한 마필은 아니지만. 8번 아마나 스피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부민호 기수가 가장 잘하는 게 좀 기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선행이 아닌데 선행마처럼 끌고 나와서 버텨버리는. 그리고 깡바닥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올라오는. 저도 뭐 종을 잡을 수 없는 기수긴 하지만, 이 아마나 스피카는 예전에 제가 데뷔했을 당시에 마방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물었어요. 선행이면 혹시 모를까? 선행이면 계속 앞에 가려고 하죠. 근데 뭐 지보다 빠른 마필도 만나면 선행을 못 갔는데, 요게 맘먹으면은 부민호 기수의 또 이런 기습적인 작전 때문에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주에 저는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도 합니다. 뭐 별다른 건 안 보여줬지만 그냥 꾸역꾸역 뛰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앞에 가서 모래 안 맞으면 더 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자, 이번 상경주는요, 8번만 아마나스 비카를 놓고 4번만 리틀윙, 2번만 볼드라이너, 한 마리만 더 꼽는다면 7번만 진격의 레이스, 이 세 마리를 좀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차피 4번은 뭐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아니면 따라간다 하더라도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여줄 수 있고, 이번 볼드나이너는 늦추입을 할 소지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앞선에서 좀 전개하는 마필들에게 이번 경주를 한번 포인트를 맞춰보신다면 배당을 한번 잡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부민호 기수의 8번 아마나스 비카를 한번 꼽아봤는데 결과까지 한번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8번 넣고 2번, 4번, 7번 세 마리 간식 가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4경주입니다. 경도에 1300, 국내 한 6등급.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예. 우린 또 돈 버는 경주에서는 힘이 있어. 머리 아파. 너무 세게 얘기했어. 자, 하늘은 첫 번째 메인 승부차고요.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마필이 7마 고센입니다. 뭐 능력상 안 되는 마필은 아니고. 관심 가죠? 예. 저는 뭐 승부 경주를 하더라도 오픈을 좀 해드리니까. 7번 마필은 일단 맞고는 할 겁니다. 예, 가져갈 마필이고요. 다만 이 7번마 고센을 놓고 이번 경주는 공략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약간은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의 틈 속이다 보니까 과연 이 마필이 더 띄워줄까? 이 마필이 될까? 이러한 좀 애매한 판단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팔리는 마필들 여러 두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필들을 경주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만 있다면은 우리는 팔려도 콧방귀 하나 안 끼고 지울 수 있습니다. 자, 한대건이 열심히 지워드릴 것이고요. 자, 한대건이 열심하게 때리는 맛권, 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고스는 오픈해 드렸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제가 굳이 오픈을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제 음성을 들어주실 것이라 확신이 있습니다. 요즘 내 음성 많이 안 들어. 내가 자꾸 오픈해 놓으니까. 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일반경까지 다 숨겨놓을 거야.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첫 출발부터 적중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음성 정보, 문자 정보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열려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 한대원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경주죠. 물론 제주경마가 껴있긴 하지만 이 연달아 승부를 한다는 것의 이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크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마필이 나와서 이번 5경주는 연달아 승부, 메인 승부로 가져갔습니다. 쌍대가리 마필이 있습니다. 한대건은 이 마필이 쌍대가리를 올 것이라는 확률이 90% 정도 됩니다. 제가 내용도 확인했고요. 그리고 마필의 능력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쌍대가리를 못 온다면 올 거예요.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마필들도 몇 두가 없습니다. 거의 뭐 우열이 드러나 있는 경주고 승급전을 차지한 7번 백산 챔프가 팔려준다면 저는 고마울 것 같은데 백산 챔프가 여기서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팔려주면 고맙고요. 다른 마필들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막감으로 팔리는 마필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놈도 팔리고 저놈도 팔리고 대끼리 맞고는 껌벅껌벅 하는데 그 대끼리 맞고는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실 거예요. 자, 한대건은 이번 경주에 어떠한 마필이 팔리더라도 한대건에 쌍대간의 마필이 있습니다. 자, 쌍식 마건까지 한번 사보고 싶은 그리고 그 마필이 약간은 여러분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져 있다는 부분이 이 경주를 승부를 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한대건 많이들 찾아주시고 애용해주시고 빨아주시고 핥아주시면 한대건 더욱더 신나서 빨딱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경주를 1300, 5등급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해요. 일단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이 바로 이 9마 리드킨입니다. 이 리드킨은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라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데 데뷔했을 당시에 연습 주행할 때도 발주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중속이 좀 좋아서 외곽 주행을 하면서 관심을 보여줬었고 데뷔전 잘했죠. 그렇지만 데뷔전 잘 탔고 직선 안쪽으로 치우치긴 하는데 걸음이 무뎌졌던 것은 외곽에서 조금 무리한 전개를 했던 것이 실수였다고 봤고 1월 22일 경주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1300이라서 그랬었나? 하여간 뭐 느낌은 그래요. 이 정도는 못 뛰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걸음으로 지더라고 1300에서 그래서 말새끼가 썩었나 1300이라고 그런 것 같더니 여지없이 2월 18일 경주 리드킨의 적임기 들어갈 수 있는 벨리 기수가 선행을 성공을 시키면서 편성은 약하긴 했지만 걸음발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른 마필들이 의외로 근성을 보여줄 수 있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9마 리드킨이라는 마필이 순발력 면에서 이번 경주에 좀 앞서 있지 않나. 다른 발빠른 마필들이라고 해봤자 3번마 림팜은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고 10번마 클리어 퍼스트는 옆 게이트니까 쉽지 않을 것이고 10번마 아르고 멜로디도 외곽에서 그렇게 밀고 나와서 선행을 나가기에는 리드킨이 중속이 상당히 빠르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9번 리드킨은 선행 추입 워낙에 전개가 자유로운 나필이고 경주거리도 1300도 한번 소화해 봤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견뎌력이 있다고 봅니다. 승급전이고 나발이건 간에 좀 9번 리드킨을 놓고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차권의 우열도 좀 드러나는 경주예요. 안쪽에 1번, 2번, 3번 다 지우고 1번만 역대 최상은 워낙에 느리죠. 올라오는 게 느리 칠타임이기 때문에 재수없어요. 저거 기다리다가 4번, 5번, 6번 다 지우고 7번 베스트킨 정말 해결이 안 나네 이거. 이 발주가 괜찮아졌고요. 중을 밀거나 가담을 하는데 직선 한 발에서 계속 밀려 얘가. 그것도 착차도 없어 매번. 정말 짜증이 나는데 우리의 박은웅 기수가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외곽에 있는 실버 스칼렛 위치 좋죠. 타이밍 자체가 느린 마필이 아니고요. 선두권에 가담을 할 수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개바닥에 누워있다가 올라온 건데 발주가 느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선에서 한 발은 원체 검진이 올라올 정도의 걸음이었으니까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한 발을 썼고 이 당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필의 컨디션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임기영 기수도 아마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마필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 52조의 실버 그레이 캐치라는 좀 부진마에게 옆에 좀 깨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정상적인 출전 주기에 더더군다나 문세영 기수 갖다 얹혀놨으면 뭐 강공 오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타이밍 잡기가 애매한 마필이다 보니까 노련한 기수의 기승술이 빛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쉬운 아르고 멜로디도 마찬가지죠. 1월 15일 경주에 안쪽으로 기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2월 18일 날 경주 뭐 오픈 게이트 참 뭐 이게 말입니까? 인디케이션은 그런 마필들 팀 속에서 선행까지 한번 성공을 시키면서 여유를 보였는데 꾸준히 떠요. 지거름은 뛰는 마필이고 마필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요? 기립도 하고 했던 못된 버릇이 있었는데 그 버릇까지 없어지니까 이제는 훨씬 더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6경주는요. 9번말 리드킨을 충막감으로 놓고 뭐 11번이냐 12번이냐 뭐 이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배당에 나온다면 7번말 베스트킨 이 정도만 관심을 가져보겠고 뭐 8번말 로얄 정상 1번말 역대 최상 뭐 이런 앞에도 다 지우겠습니다. 매번 그렇죠. 매번 올라오다 말고 모래 맞으면 또 안 뛰고 진상도 이런 진상들이 없어. 매번 그냥 돈만 내 오주머니에서 돈만 빨아가 애들이. 여러분들 오주머니 돈만 빨아가고 빨대 애들이 그냥 꼬지면 빨아가. 신기해 보면. 9번 놓고 11, 12. 이변이 나온다면 7번 베스트킨 정도 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경주리 1000m 국내 4등급 경주고요. 12마리 앞인데 출전을 했죠. 제가 이번 1000m 경주에 제일 재수없게 보는 마필이 바로 2번만 무한도마입니다. 그냥 재수 없습니다. 말 자체도 제가 그렇게 쏙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이게 전개를 항상 최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순발력을 가지고 있죠. 선유권 전개도 되고 근데 이제 코너에서 자꾸 마필이 제가 뱉기도 하고 잘 안 붙으려고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참 고생을 좀 많이 시켰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아마 성적의 기복도 좀 심했던 마필이라고 보여지고요. 지난번에 잘 뛰었죠. 순발력 발휘하고 중위권 전개에서 선두권이 빠릿했는데 불구하고 걸음도 보여줬었고 근데 이게 러너퀸이라고 말이 있는데 이 러너퀸이라는 마필이 전형적인 선행형 마필이죠. 근데 선행형 마필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경주에서 레이스가 앞에 빠르니까 따라가게 돼요. 근데 이 무한도마가 올라오는 걸음이나 러너퀸이 올라오는 걸음이나 매일 밤 뭐 도토리 키재기긴 하지만 따라간 선행형인 러너퀸이 이 무한도마를 잡아냅니다. 결선 통과 이후에. 그런 면으로 본다 그러면 이 무한도마가 잘 뛰었다라고 낙관하기는 힘든 거죠. 그래서 이번 경주 이번 무한도마가 문세영 등짝에 2번 게이트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선행은 물 건너갔습니다. 3번만 에마위상이라든가 3번 월드마크, 5번만 해성영화. 이러한 나피들의 순발력이 한 두세 단계 위에 있기 때문에 무한도마는 차분하게 선유권에 전개한 이후에 한 발을 써야 돼서 최적 전개가 또 보장이 돼버리죠. 더더군다나 문세영이고. 솔직히 제가 재수없어 하는 마피긴 한데 경주의 조건은 너무 좋아서 솔직히 버리고 싶은데 못 버리겠어. 까놓고 얘기하면. 좀 아쉬워요. 3번만 에마비상은 선행 가도 맨날 걸어가는 마필이고 3번 월드마크는 이것도 선행형이죠. 절대적인 선행형에 가까운데 최근 경주에 1300m를 선행을 실패하면서 고전을 했고 따라간 전개에서 은근히 버티는 모습을 보였는데 경주거리가 몇 m입니까? 1000m죠. 에마비상이 가든 월드마크가 가든 해성여왕이 가든 간에 무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오버페이스할 소리가 있어서 한 마리가 나가면 다른 마필들이 잡아줄 소리가 높아서 최적 전개가 열리죠, 공간이. 그래서 한번 월드마크가 선입권 전개도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5번 해성여왕은 지난번에 데뷔했을 당시에 걸음을 보여주고 계속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11월 26일 날 인기 1위만으로 팔리고 꼴찌를 하죠. 자, 그 경주 이후에 이명필은 자완관절염을 앓으면서 무릎 쪽이 안 좋았습니다. 결국은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아직 베스트는 아니라고 해요. 근데 베스트는 아닌데 워낙에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주 깽판을 치기에는 딱 좋죠. 그러니까 뭐가 선행을 나가던 간에 갖다 비벼버리면 어차피 휴양 갔다 온 마필이고 그래서 이 마필 자체의 능력이 완벽하게 조기 때 살아났다는 모습을 보일 수 없어서 선유권의 무리라는 전개로 다른 마필들을 다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 뛴 거는 보면 뭐 안 되는 마발한 마필은 아닌데 베스트 컨디션은 아니에요. 이거 보면 장상부패는 항상 물 먹으러 가는 게 걱정이 되는 마필이고요. 삐지는 것을 잡아낼 수 있는 기수가 타야 되는데 이 신지 기수가 이걸 잘 모를 텐데 뭐 와방에서 얘기해 주겠지 뭐. 워낙에 삐지는 마필들은 그렇고 7번 8번 안 되고요. 뭐 금캐라는 좀 어느 정도 해보게 되기 전까지는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뭐 이거 얘도 빨대야. 뭐 데뷔한 이후 여기 휴양 갔다 와서 계속 제가 2번인가 추천했는데 뭐 전혀 걸음이 안 보여. 10번은 성불오름은 원래는 조재료 기수가 기승할 예정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낙마를 하면서 지금 하정우 기수로 당일날 오늘 교체가 됐는데 이게 은근히 괜찮아요. 선유권에 전개도 되고 물론 다른 마피들과의 경합에서 뭐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하정우 기수가 처음 타본다는 게 문제죠. 조재료 기수였다면 제가 믿고 한번 충막감으로 강력하게 얘기를 해줄 텐데 우리 정훈이가 또 무리한 오버페이스를 할까봐 좀 걱정되긴 합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15번 성불 오름은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충막감을 한번 공략을 해보겠고요. 실마 친친자는 뭐 앞에 가면서 걸어가는 마필인데 앞에 가기도 만만치가 않네요. 버려야 될 것 같죠. 김영공 기술을 하더라도 시오마 아메리카들이 이게 문제인데 이게 좀 악벽이 좀 심한 마필입니다. 이 직선주로에서 안쪽으로 첫 기대는 악벽이 심했던 마필인데 57kg의 중량이에요. 뭐 이전에 짊어져 봤던 짐이기도 하고 외곽에서 느린 페이스가 아니라 빠른 페이스의 첫마타기 때문에 과연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마필도 충막감으로 놓다가는 아주 개피를 볼 수 있죠. 약간 좀 조심스러운 마필인데 57kg의 체외가 못 올라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지만 뭔가 충막감으로는 좀 불안하다. 늦추발 소리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 7경주는 정상적으로만 본다면 문세영 기술로 기승을 시켰고 게이트가 2번 조건인 2번 무한도마를 놓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무한도마가 정말 재수없고 능력도 없는 마필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번마 성불 오름을 놓고 다른 마필들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10번마 성불 오름 놓고 할 생각이고요. 2번마 무한도마, 3번마 월드마크, 10번마 아메리카 드림 뭐 이런 마필들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10번 놓고는 다 배당 좋아. 뭐 어차피 나쁘지도 않으니까 10번 놓고 2번, 4번, 12번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 가져보시고 현장에서 제가 확인할 마필이 딱 한 마리가 있어요. 그 한 마리까지 현장에서 한번 깔끔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10번마 성불 오름을 놓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12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매번 나오면 인기마들이 있어요. 1번만 소캐스티, 5번만 나이스 드리머. 이 두 마필이 뭐 대표적인 나오면 맨날 인기마죠. 1번만 소캐스티는 저 역시 조금 지난번 그런 것도 좀 기대를 했어요. 선행이 좀 편하고 또 문세영 기술이니까. 너무 안 나가 말이. 찝찝하죠 항상. 뭔가가 그러니까 이 마필은 솔직히 이역 기수나 이전에 타봤던 이역 기수가 얘기하는 걸 보면 아예 못 든 말은 아니에요. 굉장히 좀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했던 마필이고 근데 기대에 비해서 선행을 가도 안 되니 참 미치고 팔짝뛸 노릇인데 1번 게이트에 또다시 문세영이에요. 지난번에 부단량 57kg 때문에 깨졌다고 보더라도 부단량 500g 빼줬는데 게이트의 조건이 너무 유리해서 지난번처럼 아예 무시도 못하겠어. 근데 이거 뭐 뛰었다 안 뛰었다 하니까 뭐 나도 장담할 수 있나. 애매해. 근데 충만 놓고 싶진 않아. 자, 이번 막 과천볼트는 주행검사를 통과한 이후에 거세했어요. 체중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마도 말이 좀 뭐랄까요 늦발동 걸린다고 해야 되나? 좀 빠릿하긴 한데 올라오기 너무 늦어. 그래서 승질이 역 같은 마필이 아닌가. 그래서 거세를 다 낸 것 같은데 좀 봐야 될 것 같고 3번 최고 잘 나가는 좀 어부지리격이죠. 지난번 경주 올라왔다고 볼 수도 없고요. 3번 로얄 아모스도 끝걸음이 좋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마필 자체가 좀 쥐어짜면서 올라온 걸음인데 아마도 그래서 마이너스 2.5kg의 좀 체중을 빼준 것 같아요. 발쪽이 항상 들리죠. 발쪽이 들려서 나오니까 뭐 늦발할 수밖에 없는 마필이라서 인기에 비해서 메리트는 없어. 엄마 나이스 드리머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는 55kg의 과중량 배당판에 태풍 같은 바람이 불었지만 저희는 막공 사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보다는 그 전 경주에 걸음이 나왔다고 보는데 그건 나은 걸음이 아니죠. 이 마필이 항상 그 정도의 걸음은 보였었다. 근데 편성 때문에 코팔레러 2월 관악하면서 이 뒤에 오는 마필들이 워낙에 올라오는 마필이 없으니까 얘가 나름대로 선전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게 다 거품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적정 체중이라고 할 수 있죠. 부담량이 많이 3kg 빠지니까 좀 등짐이 가벼워지면 더 뛰어올 수 있는데 1200m는 아닌 것 같은데 얘가 조금 늦추입한다고 1200m 쓴 것 같은데 그거는 만만치가 않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자, 6번은 라운 매직은 뭐 충막감으로 놓고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주 이후에 뭐 파행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나가고 아주 그냥 뭐 선행 나가서는 무리 없이 우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 선행이죠. 뭐 빠른 마피라고 해봤자 소캐스트 정도인데 뭐 1번 보내놓고 뭐 따라간다 하더라도 라운 매직이라고 그래 뭐 지난번에 뭐 운하카비오하고 경합하면서도 걸음을 보여준 걸 보면 경합해도 뛰어야가 마이너스 3.5km니까 또 모래 안 맞을 소리가 높죠. 1번이 나간다 그러면 발이 없잖아요. 알았으니까 모래가 안 맞을 소리가 높아서 전주고만 라운 매직을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대천 포커스 휴양을 갔다 와서 우리 규배형 제대로 한 거라 했죠.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보통 이제 직선주로에서 채찍을 20회 이상 되면 과다 채찍으로 벌금을 내게 되죠. 이 마필은 직선에서만 34회 채찍을 맞았습니다. 규배형이 악착같이 먹으려고 했던 거죠. 쉽게 얘기해서. 벌금을 내던 지라이도 간에 벌금이 20만 원 나왔어. 이거 기수가 내나 마방이 내나 내가 또 안 물어봤네. 다음에 꼭 물어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벌금도 20만 원 나왔었고 결국은 입상을 성공을 했어요. 근데 너는 에이스도 선행형인데 이마필이 따라가는 전개에서 박빙을 연출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렇게 보면 7번 대천 포커스가 아주 잘 뛰었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부담량도 올라가서 좀 지쳐한 맛은 없잖아 있고. 뭐 안될만한 마필은 아니니까 사실. 고물 레전드 킹은 지난번에 좋은 편성 만나서 적절한 편성 만나서 선전하긴 했는데 우리 정의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잘 참고 한 발을 써줘야 되는데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기수의 부재가 좀 걱정이 되고요. 자, 12번 막 검행입니다. 이게 2월 10일 날 연습주행을 할 때 보면 최외곽에서 고개를 세우고 나와서 늦었고요. 뭐 서서히 미니가 선두권 전개도 돼요. 나쁘면 괜찮겠구나 했는데 2월 18일 날 공주 때 보면은 망사가면을 빼고 나오죠. 왜 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망사가면을 빼고 3번 게이트에서 발주도 안 나빴어. 근데 발주한 이후에 밀려 애가. 그래서 시종일과 발력 끌리는 탄력을 보면은 전혀 밋밋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별거 없나 보다 했어요. 그때 지난 이 3월 10일 경주가 주행 지정 경주가 아니죠. 연습 주행입니다. 내 마필이 얼마나 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주하는 건데 자세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게 불과 한 달 만에 자세가 이렇게 낮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세가 낮아졌고 또 만나본 이현정 기수도 마필이 변화를 많이 느꼈나 봐요. 말을 좀 아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대화를 아끼더라고. 말을 아낀 게 아니라 대화. 말하기가 참 애매하네. 그래서 시우마 검행은 아마 이번 경주 때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약간 좀 덜 팔리나 이게 연습 주행을 해갖고 어쨌든 간에 저는 될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고 저는 이번 경주부터 시우마 검행은 좀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요 6번과 라운 매직 놓고 1번과 소캐스티 시우마 검행 이 두 마리 마필이 우선적인 관심대권이고요. 뭐 6번 놓고 7번 9번 두 마리 마필이 뭐 방어막권이긴 한데 배당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6번, 7번이 워낙에 대길이고 9번도 팔리는 막권이라서 현장에서 배당판이 이상하게 흘러가지만 않는다면 압축으로 주력 한방막권을 골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만 로얄라모스, 3번 최고잘라가 두 마필도 안 된다고 봅니다. 자, 9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초특급 오늘 경마의 가장 하이라이트 승부처죠. 초특급 바바가 메인 승부처. 경주거리 17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9경주 시작했습니다. 9경주입니다. 좀 프로포즈는 지난번에 전개를 좀 잘못 풀었죠. 전개 잘못 풀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7번 마필 록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습니다. 7번 마중물은 마필 사실 나쁘지 않고요. 7번 넣고 4번, 8번, 12번 12번, 5번, 7번, 5번, 12번 서울 제7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 나스 7경주입니다. 저는 압도적인 추이라고 봅니다. 1번 나스카 프린스. 이게 상당히 좋은 마크입니다. 그뭐 상황별 상태가 무난해요. 경기를 잘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 1번 놓고 9번 주력. 9번 바깥쪽 1번 나스카 프린스 그 뒤를 따르는 5번 조기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도 이미 언급을 해드렸던 마필도 나옵니다. 네, 그것만 이거 아니야? 올리겠구나. 축하.
12분만 축하라는 마필을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드렸죠. 저 역시 이 마필을 배팅권에 포함을 시킬 생각이고요. 다만 충막감은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자, 이번 구경주는 의외로 승급한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승급한 마필도 있고 아니면은 현등급에서 뭐 늦주입하는 마필, 선임거에 따라가도 근성 없는 마필, 그리고 최근 잘 뛰었지만은 컨디션이 너무 다운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마필. 내용도 상당히 풍성하고요. 이 마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능력도 평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내용만 가지고 마필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안 좋다는 인기말을 저희가 대가리 놓을 필요는 없겠죠. 그 중에서도 대가리를 놓을 수 있는 인기 마필도 한번 찾아봤고요. 능력마도 있고 그 마필로 능력의 축을 세우고 한대건에 관심 있는 마필 심어 축하 당연히 가져갈 것이고요. 다른 마필들 몇 도 또 한대건 노림수의 마필들이 있으니까 이번 경주는 한대건의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될 때 찍어 먹어야죠. 안 될 때 찍어 먹으면 토합니다. 상해서. 상하기 전 음식 같은 싱싱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배당까지 환수가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경주 한대건의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설경마 10경주입니다. 경주로 2000m 8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원래 7마리 출전이었어요. 단촐한 편성이었었는데 뭐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신기해. 난 7마리 출전인 줄 알았는데 우연은 드러났죠. 이건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2000m라는 경주거리지만 말이 없어요. 일단 뭐 6공마 10호크레네 승급전인데 얘가 최근에 뛴 걸음이 1900m입니다. 굉장히 잘 뛴 거죠. 근데 감량까지 있어. 선행도 돼. 모든 조건이 좋아. 승급전이긴 하지만 뭐 상대가 세졌으니까 안 될 것이다. 상대가 누가 있어. 현등급에서 뭐 8마리밖에 안 나왔는데 다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인데 이거 히포크레나 관심 가져야 될 것이고. 아마 바람의 분단은 자꾸 이렇게 레이스를 이상하게 꼬여서 푸네. 벨리가 이 마필을 참 잘 알고 있는 기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기수가 전격적으로 좀 바뀌었어요. 최범 기수. 뭐 능력상으로는 뭐 안 될 것 없다고 보고. 정작 벨리는 1번 마필이 가 있네. 일진화랑. 일진화랑은 예전에 그러면 아닌데 분명히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6번 4번 마건이 뭐 최저배당 아닌가? 거의 대끼리 마건은 끝난 것 같고 뭐 3번 마건 정도? 2번 뭐 번개비오 3번 코스모스킹. 이 코스모스킹은 발급의 이상이 있은 이후부터 과다채찍까지 되면서 뛰는데도 아직 안 뛰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 부담 중량의 한계도 있고 마필의 능력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2등급에서 이게 끝난 건가? 예전에 막 대상경고 나간다고 막 했던 마필인데 그런 모습이 없네 애가. 그래서 이번 10경주는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4번 6번 전부 다 시작할 거예요 아마. 3배를 넘어가면 의심해 보십시오. 3배를 넘을 수 없는 배당이니까 3배 넘어가면 뭐 한 마리가 없는 거죠. 4번 6번 6번 4번 이거 한 마리만 운영을 해보시고 3번 맞고 나서 2번 3번 안에서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더 큰 3번은 7번 정상천번 이렇게 얘기하면 한두 푼도 없죠. 담배값이나 번다 그러고 돈 많은 투자에다 4번 6번 한 방만 사보십시오. 다른 말이 안 보입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경주골의 1100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의 마지막 승부처고요. 굉장히 빠르죠. 빠른 마필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마필이 있고 갖다 버려야 될 마필도 있고 이런 맥락이에요. 전력을 아꼈던 마필도 2마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아낀 마필만 놓고 때리지 않으니까 뭔가 찝찝하고 능력상은 충분히 우승까지 가능한 그 마필로 공략을 하려니까는 제가 좀 알아보지 못한 부분이 좀 찔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약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금방 해결이 될 겁니다. 제가 토요일 날 전에 다 해결해 놓을 것이고 열심히 전화 돌려서 확인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1경주 한대건의 마지막 승부처고요. 전력을 아껴도 너무 아꼈다. 너무 심하게 아껴서 한대건이를 복장 터지게 했던 마필. 그 마필이 출전을 하니까 이번 경주 반드시 우리가 복수란 말 자주 쓰잖아요. 복수의 칼날을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경주는 누구와 함께? 한대건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됐나?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3월 18일 토요일 겁니다.
승부처 말씀드릴게요. 4경주, 5경주, 9경주, 11경주, 4, 5, 9, 11. 4개의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4경주, 6경주 승부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간의 초특급 승부처는 9경주니까 9경주 더버가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승부경주는 반드시 적중하고 여러분들한테 잘난 체 할 수 있는 한대간으로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일요일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